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찍고 있는데 예금과 적금의 개념을 좀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예금과 적금을 물어봤었는데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렴풋이만 알고 명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되는 시기부터 보통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죠. 카드를 내 이름의 카드로 이제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가 생기면서 이제 인터넷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기가 좀 쉬워지죠. 티켓팅도 엄마 카드 빌려서 콘서트 티켓팅을 하던 것을 이제 내 카드로 그냥 티켓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콘서트를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금융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예금, 적금의 차이를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 속에 숫자, 겉으로만 보이는 숫자, 그리고 직관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예금과 적금을 먼저 소개해 줄게요. 예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이 있는데, 지금 계속 내가 얘기하는 예금은 정기 예금의 개념일 거예요. 보통 예금은 어떤 거냐면,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체크카드를 쓰면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체크카드를 쓰면 카드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통장에서 돈이 콘서트 티켓비 5만원이 뿅 하고 인출되죠. 카드를 쓰면. 그쵸? 우리는 그렇게 보통 체크카드를 씁니다. 그쵸? 그래서 돈을 쓰면 돈이 빠져나가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 용돈에 돈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돈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통장을 예금 통장이라고 부르고, 그 예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렇게도 부르고, 기본적인 명칭으로는 보통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 통장을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정기 예금은 뭘까요? 정기 예금은 큰 돈을 100만원, 1000만원 큰 돈을 한 번에 통째로 넣어두는 거예요. 기간을 정합니다. 은행과 내가 계약서를 써서 기간을 정해요.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둘게. 이런 식으로. 은행에 가서 내가 세뱃돈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혹은 20살이 되면 세뱃돈을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보통 인생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세뱃돈을 받는 시기가 남학생들은 군대 갈 때, 그리고 대학 갈 때, 이 두 경우에 돈을 가장 많이 주거든요. 세뱃돈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뱃돈을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100만원을 받은 걸 그대로 예금 통장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은행 가면 어떠한 약정서를 줄 거예요. 신청서. 은행과 내가 계약을 합니다. 몇 년? 1년, 2년, 3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년으로 한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년 가정을 했으면 내가 그 100만원을 1년 동안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줍니다. 그게 정기 예금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은행에서 검색할 때 목돈 굴리기 상품, 목돈 굴리기 상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100만원을 굴리는 상품이니까. 눈덩이를 굴려서 점점 커지게 되죠. 눈덩이가. 그 목돈을 굴린다는 표현이 눈덩이를 굴린다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예금은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적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금은 일단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쌓는 돈이죠.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라고 은행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은행 목돈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될 거예요. 내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고, 그 중에 이것 쓰고
3, 4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바비 받고 일정 비용 떼고 30만 원을 넣겠죠. 그 다음 달에 돈을 받아서 또 30만 원을 넣겠죠. 이번 달은 돈이 좀 남았으니까 40만 원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매달 넣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자유적금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넣는 금액, 심지어는 넣는 시기, 모든 것이 자유로운 적금이 자유적금이에요. 반면에 그럼 정기적금의 개념은 넣는 금액과 넣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하겠죠. 자유적금은 아무렇게나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만큼 넣겠습니다 하고 계약하는 것이 자유적금. 정기적금은 매달 혹은 매년 얼마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기적금이에요. 괜찮나요? 보통 이제 매달 넣겠죠. 이게 이제 정기적금의 시스템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은행에게 더 좋을까요? 나에게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입자에게 더 좋은 건 당연히 자유적금이죠. 왜냐면 내가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통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니면 취업을 처음 했을 때 가장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적금이 자유적금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딱히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만큼, 돈이 없으면 안 넣으면 되죠.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첫 달에 내가 핸드폰 바꾸고 태블릿 하나 사니까 돈이 없네요. 안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적금은 가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이 정도 넣겠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입자가 돈을 안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3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적금을 안 넣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적금을 가입해줄, 돈을 넣어줄 걸 기대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돈을 안 넣다가 갑자기 100만 원 넣었다가 계속 안 넣었다가 갑자기 10만 원 넣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차익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까 예대마진 이야기한 것처럼 예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대출로 빌려주면서 그 차익만큼을 벌어야 되는데, 예금 가입자가 적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적금 가입자가. 그러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유적금이 그다지 선호되지 않아요. 느낌 오나요? 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유적금을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이자도 자유적금이 정기적금보다 훨씬 많이 낮아요. 금액이 적게 잡혀 있어요. 혹은 자유적금은 애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30만 원. 한 달에 자유롭게 넣되 30만 원 이상은 못 넣어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예금이 보통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정기예금, 그리고 적금은 정기적금을 말할 거예요. 왜냐면 자유적금은 금액을 자유롭게 넣다 보니 이자가 많이 낮고 특수한 경우에만 잠깐 높아서 일반적인 경우에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예금과 적금으로 부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뱃돈을 받았어요. 세뱃돈을 120만 원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제 금방 받죠, 세뱃돈을. 120만 원 받아서 이걸 예금이든 적금이든 넣고 싶어요. 넣고 싶어서 은행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금은 이자가 1.2%였어요. 1.2%. 그리고 적금은 이자가 2%였어요. 2%. 예금은 1.2, 적금은 2%. 요렇게. 그러면 딱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게 더 좋아 보일까요? 숫자 높은 게 일단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어떤 상품이 더 좋은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질문을 많이들 보통 해요. 그래서 예금이 보통 항상 적금보다 이자율이 낮은데 그럼 당연히 적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상황, 세뱃돈을 받았어요. 120만 원. 매달 120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12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 10만 원씩 쪼개서 적금을 넣어야 1년 12달 동안 120만 원을 나눠서 넣을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근데 예금 120만 원을 바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12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년 뒤에 나오겠죠. 괜찮나요? 느낌 오나요? 적금은 시간과 매달 시간 금액을 정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2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120만 원으로 계약하겠습니다를 한다면 매달 120만 원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달 세뱃돈을 받는 건 아니죠. 세뱃돈을 매달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힘드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돈을 한 번 크게 받았고 그런 경우에서는 예금을 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쵸? 매달 120만 원씩 받는 경우였다면 당연히 적금이 유리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120만 원씩 적금을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2% 적금을 드는 게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120만 원의 세뱃돈을 받은 상황에서는 1.2%더라도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이 좀 정답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2%와 1.2%의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세뱃돈 금방 받잖아요. 관심을 갖고 은행에 검색해보면 예금이자가 1%인 1.2% 예금 이자를 주는 은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2%의 적금도 없어요. 1.4, 1.5%의 적금이 대부분이고 온라인으로만 있는 은행들이 있죠. K로 시작하는 여러 뱅크들, 은행들 온라인에서만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은행들만 간간히 이제 높은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이자를 많이 쳐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금이 숫자가 높은 적금이라고 해서 숫자가 높다고 해서 항상 지금 당장 나에게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펀드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그때에도 수익률이 숫자가 높다고 마냥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익률은 지금까지의 이자율과 전혀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나요? 수고 많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